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지난 9월이었죠. 서울의 한 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자 장애 학생의 부모들이 학교 설립을 호소하면서 무릎을 꿇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관련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면서 특수교육 문제가 이제 더 이상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특수교육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왔던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요. 올 한 해 당내에서 적폐청산위원회, 원내 부대표, 교육특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20대 국회 첫 해, 지난해와 다르게 또 올해는 상당히 다른 활동을 또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땠는지 올 한 해 소감부터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무엇보다도 달력을 보시면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맞습니다. 돼 있습니다. 빨간 날로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지난 5월 9일 날 치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 겨울부터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그렇게 외치셨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좀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1년 동안 국민들이 저희 정치권과 새로운 대통령이 요청했던 것은 그동안 쭉 쌓여왔던 낡은 폐단들, 적폐죠. 이것들을 청산해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좀 했었고요. 특히 저는 이제 해당 상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있었던 역사 분야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걸 규명을 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부가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폐청산 관련된 제가 이제 했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100대 국정과제를 제대로 좀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저걸 제안했습니다. 책임의원제를 두자. 책임의원제. 예. 국회의원 한 명이 국정과제 한두 개씩을 맡아서 입법, 예산, 정책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부와 이제 협업으로 해서 책임의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무래도 국정과제의 정책 품질을 좀 더 높여 나가고 이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피부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에 임기 끝나실 때 국정과제를 잘 수행했는지 다시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내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동안 교육의 사각지대라고 불렸던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바로 오늘이었나요? 특수교육법 10년 토론회를 주최를 하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셨나요? 예, 올해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특수교육진흥법 형태로 있던 것이 10년 전에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모님들, 전문가들, 관계 기관들이 다 어쨌든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정리해서 전부 개정안을 만든 게 이제 지금 현재의 특수교육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특수교육법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현실이 하고 현재의 법하고 어떤 또 이 부조화가 있는지 현실과 법과 괴리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인 우리 교육 여건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특수교육에는 어떤 과제들이 또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건 제가 이미 지난 5월 30일 날 11개 기관들하고 협동으로 논의를 하면서 발제자가 11명이나 되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1차 좀 걸렀고요. 오늘은 그걸 두 번째 토론이고요. 오늘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희들이 원래 10시부터 12시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2시간? 2시간이었는데 무려 1시까지 진행을 할 만큼 그만큼 아주 뜨거운 열의가 있었고요. 오늘 토론회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님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주셨고요. 그 의견들을 정리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토론들을 세부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전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고쳐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앞서 토론회를 주최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산적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시행이 되어 왔지만 쌓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고요. 일단 그 서진학교,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그 서진학교 문제에서도 봤듯이 학교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 교사를 확충하는 문제도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들었고요. 예산 뭐 할 것 없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좀 어떤 점들을 국회 차원에서 개선을 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특수교사의 충원율이 67% 정도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이제 그 교사를 훨씬 많이 충원을 해서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강서 쪽에서 또 강원도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주민들과 갈등 문제가 또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제가 지난번에 국회 교문위 상임위 회의 석상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특수학교 설치가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특수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예.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를 좀 해달라. 그 제안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이 특수학교 수요를 판단해서 특수학교를 설치하거나 특수학급을 통합해서 만들거나 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께 논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한 바 있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한 특수교육 5개년 계획에 정부에서 발표를 제가 했죠. 제안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예. 대학교의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일부 대학에서는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 제안이 받아들인 것 참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이상 그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문제가 주민들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 지역 간의 갈등이 좀 많았죠. 주민들과의 그렇습니다. 마찰이. 그리고 사실은 이제 특수학교의 이 학교 형태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논의 과정 속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통합 교육을 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나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그게 향후 특수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요 그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얼마나 됐나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예산이라는 거는 그 학교 수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예산은 현재 그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설치하는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배정되어 있고 현재 대학교하고 그 접촉해서 학교를 만드는 문제는 아직 조금 그 단계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요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까지 좀 여쭤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또 민주당의 교육특위 위원장으로서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그 의학학 계열의 대학이나 로스쿨 등의 전문대학원을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그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는 아니고 일정 비용 이상을 좀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도 그 의치학 계열의 그 대학이나 이제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그 지역 출신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졸업생들에 대해서 우선 입학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권고 규정 정도로 돼 있어서 현재 32개 대학에 37개 학과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대학 정도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지역에 있는 의대, 치대, 뭐 약대 이런 데도 주로는 이제 수도권 친구들이 주로 또 오게 돼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그 지역에 졸업을 해서 의료인으로 있으면 참 좋은데 상당수는 다시 이제 자기 거주지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의료 인력들이 지역에는 부족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졸업생들이 그 지역의 의료 대학 관련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비율을 주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이게 보고 좀 있고요.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시는 권고 거예요? 규정에서 이제 강제 규정으로 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가 이제 법률 개정을 낸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돈에 의해서 대학도 사실은 그 사교육의 영향이라든지 정보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소득층이 소위 좋은 학과나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그 저소득층 학생들도 좀 배려를 해서 이 친구들도 실력이 있으면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의료인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이 해소가 돼야 지역 간의 격차, 서비스 격차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평등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결국에는 그 지역의 경쟁력의 차이라는 것은 예. 인재의 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기관이라서 그 고등교육이 전국적으로 좀 균형 발전하는 것이 예. 지역 균형 발전의 전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부의 또 핵심 예, 과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앞으로 만남의 기회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실 것 같은데 올 한 해 의정활동 마무리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또 힘차게 달리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제 뭐 열흘 남은 시간이라서 올해 의정활동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그리고 저희 유권자들에게 제가 올해 고민하고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의정보고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그 마지막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학 평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개별법에 만들어진 대학, 예를 들면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광주 과기원, 대구 용북과기원, 울산과기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대학 평의위원회 구성이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개별 법을 또 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4개 대학의 그 학생회 간부들하고 얼마 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거 관련된 지금 조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도 발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과학기술원도 그 엄연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할 생각이고요.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하는 올해 입법 활동이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그 훨씬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제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제 반환점에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네, 벌써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훨씬 더 이제는 좀 더 좀 구체적이고 시민들께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의정 활동으로 뛰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져봅니다. 내년에도 상당히 바쁘게 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 서민들이 교육이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서 온기를 두루두루 전해주시길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